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번에 가르쳤는데요. 혹시 너 중학교 때 이런 거 못해서 후회한 거 없어? 어떤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독서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국어 성적 보세요. 독서가 힘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차 중등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중등교사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어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국어 수업 시간에 사실 약간 난상 토론처럼 애들 생각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를 읽는다 하더라도 시를 읽고 이 부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진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을 되게 잘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핵심 내용들을 되게 많이 잘 파악하는 편이고요. 수업 시간에 보면 시험 문제를 만들면 시험 문제에 제가 생각하는 예시 답안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국어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만든 예시 답안이랑 똑같이 적어요. 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응용을 해서 내는데 얘는 어떻게 이 답을 과연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는 너무 거네요. 잘 파악해요. 네. 이렇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쉽지 않고요. 아이들이 실제 산 증인일 것 같아요. 자기가 독서를 해봤더니 또는 안 해봤더니 막 이랬다라고 하는 후기들도 듣고 계시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번에 가르쳤는데요. 1학년 아이들이 2차 지필고사 끝나고 좀 여유가 있잖아요. 종업식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중학생 되니까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너 중학교 때 이런 거 못해서 후회한 거 없어?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다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무조건 독서 시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독서를 좀 했는데 중학교 때 와서 독서를 안 했더니 제 국어 성적 보세요. 너무 후회를 하더라고요.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독서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옆에는 쟤 보세요. 쟤는 정말 책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비교하는 거예요, 친구랑. 너무 극명하게 막 비교를 하면서 독서의 필요성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너 사춘기인데 어떻게 독서를 아들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했더니 사춘기여도 강제로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사춘기여서 엄마한테 너무 반항을 했는데 그게 또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제로 지금 아직 사춘기가 오기 전이니까 그쵸. 지금부터 하루 30분 이렇게 잡아서 하라고 그 생생한 목소리로 저한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신간, 스카이 입시생 중등 필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국어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법까지 같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배 선생님한테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어 성적을 좀 잘 받으려면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어두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가 스카이 입시생 중등 필독서에 시, 소설, 수필 등 여러 영역의 책들을 담아놨어요. 각 영역별로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학 개념들을 좀 담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문학 개념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그게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에 아무리 최신의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학생들한테는 되게 다 옛날 작품이거든요. 얘네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런 어떤 문화들을 전혀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라는 거에 빠지게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단어의 뜻이나 배경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투자해버리게 되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학습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품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작품의 배경이나 작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같이 미리 알아둔다면은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드라마보다 영화 볼 때 결말 스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불안하면서 보는 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결말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데요. 아이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결말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뭔가를 제시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읽어둔다면 국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큰 도약이 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그냥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쭉 읽으면 되는 걸까요? 중학교 1, 2학년쯤 아이들이 읽으면 좋고요. 저희 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50권인데요. 그 각 한 권마다 5권씩 함께 읽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권이죠, 총?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함께 읽기를 뭐 중3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렇게 확장해서 읽으면은 충분히 그 독서 습관도 유지하고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셨던 것처럼 문학작품의 시, 소설, 수필 어떻게 좀 체크해 가면서 할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필이라는 것은 딱히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렇죠. 누구나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글인데요. 중학교 교과서에 경수필 쓰기 이런 활동들이 교과서에 나와요. 제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갈래가 수필이니까 일단 그 작품들부터 먼저 읽기 시작한다면은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쓰는 의도들이 드러나거든요.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수필이라서 그래서 수필을 읽으면서 내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면 필사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복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 이과형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영역이 문학인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 시작을 수필로 시작하시면은 아마 조금 덜 힘들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는 굉장히 내용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글 속에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를 일단 애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소리 내서 읽는 거. 왜냐하면 시는 소리를 내서 소리의 음성이 어떤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먼저 읽어본다면은 그 시의 아름다움을 좀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을 추천해요. 소설 한 편과 시 한 편이 거의 압축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빠르게 읽어버리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써보기도 하고 밑줄도 그어보고 동그라미도 해보고 이런 어떤 표시들을 많이 해보면서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다 읽고 나면 그 시인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으니까 시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시인이 어떤 시대를 살았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썼을까까지도 같이 찾아본다면은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아이들은 길어서 좋아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단편 소설들이 한 편이 오롯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장수를 넘기면서 선생님 몇 페이지 남았어요?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한다면은 저는 줄거리 요약돼 있는 것만이라도 아이들이 좀 알고 전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냐면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읽을 때 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등장인물에 동그라미 하면서 읽어라. 그러면은 이 등장인물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게 결국 소설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사건이 있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은 이해하는 게 좀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읽어 나가면 아마 비문학 글과는 또 조금 다르게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하기에는 아마 소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사춘기 오는 아이들이 안 읽는 아이들에게는 문학을 어떻게 좀
읽게 할지 또 배우고 싶어요. 네, 저희 집 사춘기도 네, 말 잘 안 듣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읽으시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네, 엄마가 먼저 읽고 엄마가 읽어보니까 이거 참 재밌더라, 이 부분이 참 좋더라 라고 해서 주고 엄마의 의도가 느껴지면 그 순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툭 던져주듯이. 그리고 어머니께서 10권을 주셔도 아이는 그 중에서 한두 권쯤 네, 밖에는 안 읽을 거예요. 분명히. 그 10분의 1, 10분의 2가 충분히 성공이라고 저는 사춘기 때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어머니께서 독서 논술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가 정말 당당하게 전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어느 학원이시니? 이러니까 엄마가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학생수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너무 안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이 책만 좀 한번 읽어볼래까? 선생님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라고 해서 줬는데 자기는 책 절대 안 읽는 사람이라서 책 안 읽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10페이지만 읽어보자.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 10페이지 정도쯤 읽어보더니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저희가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났는데도 선생님 저 이거 빌려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다음 시간에 읽어.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을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오자마자 책 찾아서 그 책 바로 자기가 1등으로 그걸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책도 약간 내 결이 비슷한 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또 충분히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장이 터지시는지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한두 권으로 성공할 수는 없을 거라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좀 꾸준하게 여러 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어머니께서 읽어보시고 좀 우리 애한테 이게 좀 맞겠다라는 책들로 골라주시면은 아마 언젠가는 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문학 공부법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쓰신 신간에도 보시니까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를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 같은 것들도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비문학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비문학 책은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항상 유념해서 읽는 게 좀 효과적인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를 좀 캐치해서 그거를 글로 쓰거나 아니면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기 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좀 두꺼운 책이 부담스러우면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글 신문 기사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 이런 거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노트 기록 같은 것들을 좀 해놔야 될까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기록이 생기부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그 증빙 서류가 독서 감상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해보고 이게 나중에 또 고등학교 가서도 보고서 쓰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접해봤으면 싶은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학에서 한 3권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좀 많이 달라서 예. 여자아이들은 좀 친구 관계 이런 책들을 남자아이들은 아시잖아요. 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네, 딱히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나 이런 고민들 아니면 내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게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조금 오래돼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금희 작가님 책들이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읽다가 보면은 엄마 이거 되게 재밌어요 라고 하면은 같은 이금희 작가님의 책들을 시리즈로 계속 쭉 읽혀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싫어하는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다른 배경들의 얘기들을 소설로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핫한 책 죽이고 싶은 아이 이권임 작가님. 네, 이권임 작가님 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마다 다 조금씩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느끼시기에는 약간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 사춘기 싸우면서
저희 아이가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와 싸워 나가면서 그걸 찾아 나가시는 약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험이라든지 아니면 비속어도 약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손독기라든지 아니면 뭐 완득이라든지 저는 사실 처음에 완득이 책을 읽고 이렇게 비속어가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좀 읽어야 할 비문학 책도 한 3가지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최재천 교수님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이에요. 글을 쓰는 과학자이시잖아요. 이 책의 이제 내용 자체가 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이 나의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을 과학자가 쓴 글 되게 명료하고 되게 직관적으로 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의 형식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글은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탁 위의 세계사인데요. 많이 유명해서 유명하죠. 네, 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세계사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또 먹는 건 좋아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융합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읽어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책 싫어하는 저희 아이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읽었거든요. 앞에서 쭉 읽는 것보다 궁금한 것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세계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권은 10대를 위한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그릿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저희 부모 입장으로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인데요. 그거를 아이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해내는 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습관이 무엇인지를 좀 몸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성적이 나온다는 이 막연함 가지고 독서를 밀어붙이기에는 서로 힘에 붙이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독서가 왜 중요한가를 느끼시기 위해서 항상 수능 국어 영역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능 국어 영역이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글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분량을 충분히 읽어내야 되는구나라고 아마 좀 느낌이 들어오실 거고요. 저 사실 학교 내신 시험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국어니까 제가 저희 과목을 감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넣으면서 다른 과목은 보면은 뭐 1장 아니면 2장 시험지인데 국어는 4장, 5장. 고등학교는 11장, 12장. 드라마 중학교는 조금 작아서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험 시간 내에 그 긴 지문들을 다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연습이 좀 돼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훈련하시는 분들이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을 하시잖아요. 실전에서 몸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 굉장히 큰데 저는 긴 글을 아이들이 모래주머니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은 국어 교과서에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골고루 한 권씩 읽어 나간다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시험 문제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좀 강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필독서에 제시되어 있는 책들이 작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배경 설명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다뤄지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진 않지만 중심 문장 있으면 좀 줄 끊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꾸준하게 한다면은 독서가 너무 막연하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덜 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육퇴한밤 저희 시청자분들께 힘나는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육퇴한밤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 키우고 계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도 아무래도 조금 덜 흔들릴 거고요. 아이가 흔들릴 때 부모님이 잡아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 그대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책이 많잖아요. 그 중에 단 한 권 아이가 자기 인생 책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인생도 책처럼 자립적으로 그다음에 멋지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어주시고 독서 습관을 잘 옆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모시고 읽는 아이, 국어 잘하는 아이 만드는 비법 배워봤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모두들 잘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